나무에 시꺼먼 물체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네. 아, 그게 꼭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시신 같아요. 사람 같아요. 은행에 예치를 해냈대. 3억 5천을. 네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어요. 잔고가. 에이? 또 그 돈 안 주면 네 딸내미 데려다가 내 창녀시킬 거야. 아이고. 여기에 뻑 갔다는 거예요. 본인. 피해자 머리를 잡아서 조수석에다가 눌러버렸다는 거지.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19회예요. 219회. 네. 이거는 이제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냥 여성살인 사건으로 일단 그래요, 갑시다. 맞아요. 여성살인 사건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2004년 12월 16일이에요. 한겨울이요. 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네. 11시 50분경에 경주. 경주? 예, 네. 경북 경주. 외동지구대에 신고 전화가 하나 접수가 돼요. 네, 50대 남자입니다. 네. 50대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이틀 전에 친구들하고 이 계곡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거든요. 그 양남면 용담사 양남면 쪽에 있는 그 용담사 절이 있어요. 예. 그 입구가 계곡이거든요. 예. 거기를 갔다가 나무에 시꺼먼 물체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네. 아, 그게 꼭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는. 가까이 가기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간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야, 찜찜하다 야. 야, 그냥 우리 그냥 가자. 뭔가 다 이제 좀 불안감을 느꼈나 봐요. 예. 그래서 다들 집에 왔어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예. 제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시신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신고 받고 현장으로 갔죠. 그 사람이 말한 위치에 딱 갔더니 진짜 계곡에 이제 낭떠러지 같이 돼 있잖아. 그 나무들이 듬성듬 서 있는데 네. 그 나무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딱 걸쳐서 어머. 가로로 걸쳐서 갈비 쪽으로 걸쳐가지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낭떠러지 계곡이 있고 네. 거기 이렇게 나 있는 나 있는, 나무에 그냥 밀어 척 떨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나무에 턱 걸친 거예요. 걸쳐지는. 경사도가 한 60도 정도 되면 상당히 가파라요. 가파른. 예. 상당히 가파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수색해야죠. 그럼요. 뭐 단서가 있을 수도 네, 있으니까. 그 주변 수색해죠. 수색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제 수색을 하는데 예. 시신이 발견된 지점 한 5m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까, 예. 근데 그 위쪽을부터 이제 봐야 되겠지. 만약에 굴러 떨어졌으니까. 내려갔으면, 예. 그랬더니 위쪽 한 2.1m 정도 되는 지점에 예.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도 이거 뭐 나무가 부러지면서 굴러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요. 그 부러진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굴르면서 머리 머리카락이 쪽이 뜯긴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에.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카락을 저 감정을 했더니 예. 이 사망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위에서 던졌고 예. 굴러 떨어지는 시체가 2.1m 정도 있는 나뭇가지에 걸린 머리 쪽이 걸치면서 머리가 그렇지. 뽑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그대로 굴른 거야. 그러네요. 그리고 5m 지점에 가서 멈춘 거네. 세로로 걸쳐져서. 가로로 딱 걸쳐갖고 옆구리에 걸치면서 딱 멈춰서 있는 상태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죽여서 던진 겁니다. 그죠. 던질 때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거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네. 이 변사자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됐어요. 그러면 죽인 게 언제예요? 좀 더 됐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머리뼈 골절이 없어요. 머리뼈 골절 없습니다. 예. 오른쪽 그 눈 부위, 오른쪽 이마 부위에 한 2cm에서 5cm 가량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그다음에 상처에는 약 한 0.5cm 길이의 구더기가 번식 중이다. 이거는 이건 꽤 된 거예요. 네. 이 상처 속에 구더기가 번식 중이라는 얘기는 네. 꽤 된 거예요. 외력에 의한 어떤 그 타살은 지금 현재 발견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신발에 흙이 안 묻어 있는 게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예. 실내 살해된 거 이거. 다른 데서 살해된 거예요. 100%. 손바닥에 부패 무늬가 형성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시간 알려준 거예요. 꽤 됐다는 거예요. 부패 무늬.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근에 불상에 섬유질이 부착돼 있다.
그 미세 잡은 거야. 예, 미세 증거물이 증거물, 붙어 있는 예. 거야 이게.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지. 그렇죠. 쪽지문 제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렵게 네. 신원 확인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이 이제 살던 곳이 네. 황호동이에요. 황호동. 황호동. 예, 경주 쪽이 황호동이 아마 사창가, 율락가 율락가. 주변인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의 이제 나중에 인적사항이 나올 때 보니까 엄씨예요. 47살 먹은 여성 엄씨인데 이 여성의 인적사항은 뒤늦게 쪽지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네. 그 이전에 황호동에 있는 율락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가출 신고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신원 확인 되기 전에 이미 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랬던 겁니다. 사망한 여성도 네네. 이제 대충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렇네요. 좀 네, 나오죠, 그죠? 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사가 바로 개시되죠. 네. 초겨울 날씨예요. 그렇죠. 아까. 시체 상황이라든지 현장 모습 같은 걸 보면 15일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사망한 걸로 보여요. 이 사건은 판단해 보면 시신 6이에요. 그렇죠. 시신 유기한 다른 거예요? 장소에서. 살해된 장소하고 유기 장소는 분명히 달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 범인은 그 사람도 잘 안 가는 장소예요. 그거 알고 가야 되겠네요. 현장에 지리감이 있는 자이다. 예, 예. 그곳에 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막 그 계곡이 있는 산 있는 길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잘못 들어갔다가 산 계곡 잘못 들어가면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해요, 차. 맞아요. 그러면 자, 피해자는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봅시다. 이 엄씨 이 여성은 2002년 8월 초에 이제 엄마가 율락업소를 운영했어. 원래 엄마가. 엄마가. 그 엄마가 운영하던 경주시 황호동에 있는 집장촌 예. 이제 그 호수로예요. 1호집, 2호집, 77호집, 33호집 이러거든요. 네. 몇 호집을 이제 맡아서 운영 중인 포주예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동으로 승계한 거예요. 맡아서 하는 근데 거네요. 무학이랍니다. 배운 게 없대요. 무학.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요. 네. 자, 먼저 포주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예. 종업원들. 그렇죠. 당연히 아가씨들. 조사하죠. 그럼요. 그다음에 주변 업주들하고도 그렇죠. 또 조사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한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요. 네, 네. 나름대로 꽤 정밀히 조사했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는 특이한 걸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네네. 이 여성은 평소에 화장을 전혀 안 한대요. 평상시에 화장하느냐 안 하느냐 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신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탐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화장을 한 적이 없대요, 평소에. 이거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성이 특별한 날. 화장해서 이쁘게 보여야 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특별한 날인 거고요. 만난 날. 뭔가가, 예. 그죠? 예. 맞아. 그거예요. 바로 그거. 2004년 11월 14일 날 나갔고 예. 2004년 12월 16일 날 발견됐으니까. 거의 한 달 달 좀 만에. 넘어서 발견됐잖아요.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갈 때 화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누가 그랬어요. 아이 뭐 화장을 하고 나가 그랬더니 아이 누구 만나러 가. 목격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전관계 같은 것도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금전관계 따져보니까 유산이 한 3억 5천 되네요. 이 포주해가지고 돈이 좀 돈을 많이 있네요. 버나 봐요. 그해 8월 30일에 은행에 예치를 했대 3억 5천을. 네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어요. 잔고가. 에이? 돈이 어디 갔어요? 그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예. 좀 새겨줘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3억 5천 정도를 예치할 정도면 그 당시엔 VIP 손님이에요. 그렇죠. 2004년도에 헌금 VIP. 3억 5천인데. 특히 그 시골 지역이에요. 경북. 네, 그래요. 맞아요. 시골 지역에서 이 3억 5천을 예치할 정도면 이거는 VIP고 VIP는 뭐 잘 아시다시피 관리해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VIP가 이제 3억 5천을 관리하고 이제 그런다면 누구 관리해주는 사람 누굴까? 이제 그렇네요. 그 경찰에서는 이- 이제 확인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은행에 김 차장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해준대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말 나온 게 가끔씩 피해자하고 손님 관계니까 네. 예금한 돈을 관리해주는 관계니까 만나기도 해서 식사도 했다는 말이 들려와요. 이 김 차장이랑요? 예, 김 차장이랑 네, 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러니까 탐문을 잘한 거예요 경찰도. 바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2004년 11월 14일 날 없어진 날, 없어진 날, 예. 16시경에 김 차장하고 통화를 최종으로 했네. 이 사람이. 예. 그럼 바로 김 차장을 내사 들어가요. 그 멀쩡한 은행. 차장인데 은행. 그렇죠. 그 사람을 또 섣불리 또 용의자로 엮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사 들어가요. 예. 그 김 차장은 40세 김땡땡이에요.
그럼 7살 40살에. 차이 났네요. 예. 예. 서울 Y대 졸업했어요. 뭐 똑똑한 사람. 예. 2002년도 8월 30일 날 네. 3억 원을 입금할 때 고객으로 만나서 이제 이 여성이 무학이라고 그랬잖아. 배운 게 네네 없어서. 네. 전부 이 이름을 했어요. 위임. 다 내 돈 관리해 주세요. 그냥. 예치금 관리해 주세요. 위임을 했어. 그런데 네. 잔고가 없는 이유가 쭉 나오더라고. 왜요? 김 차장이 그 피해자 돈에서 위임받았는데 1억 900만 원을 유용을 했어. 22차례에 걸쳐서 뽑아가지고 썼어. 야금야금. 아니 은행 차장이 고객 돈을 그냥 뺏어 썼다고요? 야금야금 쓴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 8월 달에 자체 감사에서도 적발이 되고요. 네.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이 김 차장이 굉장히 인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 측 입장에서는 빨리 갚으라는 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이게 뭐 수사 기관이 아니니까 빨리 갚어 네, 하는 네, 거고. 네. 피해자도 7월 8일, 예. 7월 8일경에 적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알았어. 자기 돈이 이 김 차장이 없어진 뺏어 거는. 썼다는 거를. 세상에.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버린 거야. 예. 이제 난리 난 거지.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김 차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행에서 너 어떡할 거야? 네, 빨리 갚아. 그러니까 김 차장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동료니까. 그렇죠. 놔둔 상태에서 사실 이 포주 여성이 김 차장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아. 서울 Y대 나왔고 차장하고 창이고 똑똑하고 젠틀하잖아. 예, 똑똑하고 깨끗하고 은행 그런 직원들도 사람인데 깨끗해요. 아유 돈을 이제 뺐었는데 뺐었었는데. 아유 그까짓 거 정도 1억 5천 정도는 저 사람이 내 돈 유용해서 썼대. 도로 다시 갚는데 주겠지? 뭐 이러면서 요놈이 살살 접근해가지고 꼬여서 성관계를 해버려. 아이고. 지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김 차장이 그 이 포주 여성을 회유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여자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연인이 돼버린 거야. 그렇네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잔고 비었어도 곧 갚을 거고 그 사람 좋게 똑똑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거예요. 은행원 정도 되는데 이까지도 못 갚아주겠어 나한테 늘 믿고 있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피해자를 만나요. 집장톤 그 도로에서 예. 만나서 이 김 차장이 자기 차에 태워요. 그래가지고 양남면에 있는 어떤 횟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역전에 자기는 피해자를 내려주고 예. 포항에 자기 내연녀가 있다. 따로. 예. 거기서 새벽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일단 1번으로 한 거는 네. 그러면 그때 만났을 때 네가 입었던 옷, 신발, 차량 내부에 가서 혈흔 그렇죠. 반응 검사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뭐 별다른 게 안 나오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어쩔 수 없고 그러던 중에 김 차장하고 관련된 결정적인 제보 하나가 접수됩니다. 오, 누가 이건 거의 제보를 반전이에요. 해요? 이게 누가 제보를 하지? 은행 경비원입니다. 아. 이건 더럽게 받은 거예요. 김 차장 일하던 은행. 네. 예. 2004년 11월 25일 김 차장이요 나한테 조수석을 뜯어 갖고 왔더라고요. 차 조수석을. 조수석에 멸치젓갈이 묻어가지고 예. 냄새가 엄청난다. 예. 그러면서 이거 불에 좀 태우세요. 뭐야? 불사질러 버리세요. 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조수석을 들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태우다가 큰일 나니까 내 이제 예. 연기 많이 나고 태울 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마땅치가 않아서 그 경주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있잖아. 예, 맞아요. 동국대 그 경주 캠퍼스 옆에 공터가 있는데요. 예. 나 거기다 내다 버리는 적이 있어요 하고 진술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 조수석 빨리 찾자. 의자. 예. 경주 캠퍼스 공터로 갔어. 예. 못 찾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형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거 주워 가지고 예. 이거 쓰레기장에 갔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쓰레기 매립장 예. 또 뭐 카센터 같은 데서 주워 가지고 와서 세척해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정비 예, 공장 예, 같은 데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출동해 가지고 형사들이 조수석 의자 찾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야 될 것 이제 같아요. 예.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 매립장, 카센터, 뭐 이 정비 공장 돌아다니면서 조수석 의자 찾기 시작하는 거야. 예. 예. 근데 10여일이 넘어가도 안 나와. 없어요.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제 참 이게 하늘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장을 뒤지고 하다가 이제 그날 꽝 차서 맥이 쫙 빠졌어. 막 콧구멍이 그런데 새까맣고 뭐 시제 막 쓰레기 막. 지쳤어. 보니까 쓰레기장 그 인근에 다방이 한 개 있네. 예. 예. 차 한 잔 마셔야겠어 지쳐서. 그렇죠. 다방에 갔어. 예. 차를 마시러 탁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차 마시던 사람이 껍벅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고물업자야. 거기서 이제 안면을 트고 아이고 뭐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이 형사님이 왜 이렇게 삐지지요? 뭐 하고 댕기는 거예요? 이제 그 고물업자가 물어보니까 아 사실은 그냥 아니 사이 조수석 그 차주로 댕기는데 아이씨 이거 안 나오네. 예. 다 뒤졌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더니 고물업자는 전문가잖아. 그렇죠. 조수석 그런 거 돈 안 돼요. 그 고물로서 돈 안 됩니다 그거. 고물상밥을 좀 먹은 사람이면 짬밥이 있으면 차량 그 의자 같은 건 돈 안 되니까 안 가져가지만 예. 초짜라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돈 되는 줄 알고. 아 모르고. 예. 그러면 초짜 고물상이라면 최근에 개업한 놈이 초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예. 그럼 그 이제 형사가 그래? 그럼 초짜 개업한 고물상을 알고 있어 그랬더니 네. 아 내가 세 군데 알죠. 약도를 그려줘. 또 알려줘요. 예. 약도를.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예. 옥녀봉이 있대. 옥녀봉. 네. 옥녀봉이 있는 중턱에 있는 그 유모 사장이 운영하는 땡땡 고물상이 있는데 네. 이 산길을 이렇게 좁은 데를 타고 올라가는 위치래요. 네. 차로 이제 좁은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공터가 있어 이렇게 네. 그 옆에 그거 보니까 공터에 막 고물들이 쌓아놓죠. 좀 이렇게 예,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저기 저 고물 쌓아놨구나 그러고 차를 타고 이제 좀 더 근접해서 딱 갔는데 네. 고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맨 꼭대기 의자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어머. 의자가. 의자다. 그 의자에 맞죠. 고물 쌓인데 맨 꼭대기 의자가 하나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기 자지러졌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내려갖고 네. 사진 촬영부터 해. 예. 그 고물 거기 있었다는 의자를. 거. 예. 그리고 나서 사진 찍은 다음에 면밀하게 살펴를 봤어요. 예. 확대하고 해가지고 봤더니 네. 봉제선 사이하고 이 바닥면에서 희미하게 붉은 얼룩이 발견돼 있어. 김 차장 탐문팀 있잖아. 네. 거기다가 이제 김 차장 어딨냐고 이제 일단 물어봤어. 네. 김 차장 휴가 중이라고 그래. 휴가 갔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김 차장 쪽으로 가는 거야. 감정 의뢰하고 나면 그 감정이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 네. 차장은 잡고 들어줘야 돼. 그렇죠. 혹시 어디 잡고 내띄면 들어야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 동료들 이제 상대로 김 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김 차장 네네. 알아보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그 이전에 이상한 분위기가 은행에서 돌기 시작했대요. 뭐죠? 의자 조수석 얘기가 나오고 조수석 네. 얘기는 그 경비원은 형사한테 그 말 해주고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아름아름 도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김 차장이 뭔가 별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이게. 그러다가 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또 얘기요? 형사님 말이에요. 얼마 전에 네. 우리가 대형 금고가 있는데요. 대형 금고 속에다가 이 고객들한테 이 VIP 고객들한테만 주는 그 증정용 담요가 있어요. 그걸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담요를 그 큰 그 저 대형 저 금고에 넣어놨는데 네. 아니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는 그 이 담요가 지하 주차장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집어다가 금고 속에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금고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은 차장님하고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이런 제보를 해줘요. 예. 그러면서 김 차장하고 이게 김 차장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얘기 소스를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료들도 이때부터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이게. 뭐가 조금 그래서 그 넣는 담요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 당신이 빨리, 갖다 빨리. 넣어놨어요. 아유 오세요. 가서 요거 내가 지하 주차장에 뜬금없이 이게 있어서 내가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수거해가지고 바로 저 감정을 했어요. 예. 그 담요에서 미세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를 또 합니다. 네. 이제 그 혈흔이 엄녀인 거면 또 딱 맞는 맞죠. 거예요. 예. 자 감정 결과가 한참 있다 나왔어요. 네. 김 차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예. 조수석 의자하고요 담요에서 이제 이거 국과수 남부분소에서 분석한 거거든요. 네. 피해자 DNA하고 일치합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게임 끝났죠. 맞네요. 김 과장이 네, 김 차장이 네. 범인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서 미세 증거물 나왔었죠. 섬유물질. 네. 그것도 손가락 부분에서 채취한 섬유질하고 예. 담요의 섬유질이 동일 성분이에요. 그럼 그 담요로. 폴리에스테르 성분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럼 바로 검거 작전 돌입해야죠. 그렇죠. 집에서 있는 거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검거 딱 할 때 변명 한마디도 안 했대요. 김 들켰구나 차장이. 알았겠죠. 고개 푹 숙였다고 그래요. 그냥 단지
수갑 차는 순간에 그 놀래가지고 옆에 서 있는 아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예. 근데 이 아내 같은 경우는 네. 시한부로 아유 참.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그 시한부 삶이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내였답니다. 그 자기가 수갑 차는 순간에 그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않고 검거돼서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전체 범인 경위로 한번 가보자고요. 김 차장은 예. 2002년 8월 30일 날 아까 피해자가 3억 원 입금하고 관리를 위임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비번, 통장, 도장 다 맡겨놓으니까 위임해서 네. 1억 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7월 8일 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마하려고 피해자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예. 성관계하면서 그 와중에 안 갚은 건 아니에요. 8,700만 원 정도까지 갚았어요. 많이 갚았네요. 많이 갚았어요. 한 2,200 정도 남아 있어요. 예. 그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쪼는 거야. 너 당장 안 갚으면 내 은행에다가 사실을 얘기하고 파면시키겠다 너를. 네네. 근데 은행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아마 이 김 차장이 욕심이 났던 것 같아. 너 그러면 성관계 하고 나면 이제 꼭 모면하려고 성관계 하잖아. 네. 그러고 나면 하는 얘기가 너 집사람 지금 심장병으로 곧 죽잖아. 죽으면 나하고 결혼해야 돼. 아, 나하고 살아야 돼. 예, 계속 그렇게 이 결혼하려고 한 거야. 여성은 이제 좀 이성 호감이 있었네요. 예. 김 차장 입장에서는 돈을 8,700 갚고 2,200 남은 거 갚아도 못 빠져. 앞으로 이 여성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불안감이 시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날 19시경에 피해자를 만나서 이제 또 회유하고 그러려고 이제 네. 저녁 먹고 드라이브 하다가 예. 경주 황성동에 있는 서천 강변로에다가 예. 차를 대고 대화를 했어요. 예. 공안시경이래요 그때가. 그 이제 다음 자정 예, 넘어 예. 1시. 예. 그때도 이제 여자가 뭐 결혼을 하자는 동, 나머지 돈 왜 안 주자는 동, 말리겠다. 너 그 돈 안 주면 네 딸내미 데려다가 내 창녀시킬 거야.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등등 여기에 뻑 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김 차장 말이죠. 네, 예. 격분해 가지고 피해자 머리를 잡아서 조수석에다가 눌러버렸다는 거지. 아이고 그 비구폐색. 숨 못 이 쉬게. 예. 그러니까 이 조수석을 띈 거야 그게 거기다 그랬네요. 눌렀으니까. 그래서 살해하고 그 차를 몰아서 은행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은품 담요 3장을 꺼내가지고 예. 피해자를 덮었어요. 예. 덮은 다음에 차를 자신의 아파트 그 주차장에 10일간 방치. 아 그럼 차 속에다가 담요 덮어갖고 열흘 한 동안. 10일간 방치했다가 예. 부패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왔던 그 용담사 계곡에 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재판은요 강도살인이죠 당연히 채무멘탈 그렇죠? 목적이니까. 그다음에 사체유기 예. 예.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10년 받았다고요? 요건 좀 이해가 좀 잘 안 오죠, 그죠? 본인은 뭐 말다툼 벌이다가 내 딸을 창녀시킨다고 그래서 그 분노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것 같아요. 예. 범행 수법이라든지 알리바이 다 만들어놨잖아요. 포항까지 네. 가고 전화 앞뒤 전후에 전화 안 쓰고 뭐 이 은닉하는 과정 이런 거 등등 뭐 이거 계획살인이에요. 어찌됐건 돌아가신 분은 그 어떤 형태 어떤 이유로도 죽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명복을 빌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아예 어려서부터 학교도 안 보내는 포주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괜히. 무학 상태로 공부도 못하고 또 엄마가 죽으니까 그냥 이 포주로 이어받아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그리고 그랬던 여성이 단지 돈이라는 이유로 식사 대접 받으면서 관리 위임했다가 그 돈을 유용하는 걸 보면서 또 저자세로 나오니까 나도 와이대 나오고 저렇게 똑똑하고 젠틀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꿈을 꿨던 허황된 꿈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자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런 꿈을 꿨던 여자가 비명 행사한 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안타깝죠. 이 사람이 뭐 포준으로 단 거에 대해서 종정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오늘 219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